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앞두고 전범국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됐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구촌 리더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호철 인천대 교수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간다 안 간다 말도 참 많았고 오랜 기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결국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우선 26, 27일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참석한 이후에 아베 총리와 같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졌고요. 작년에 사실은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그런 제안을 미국 측에서 일본 측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서 이 전범국이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에 미국 국무부에서 아베 총리의 방미 직전 하와이를 들렀다가 오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을 일본 측에서는 사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이제 G7 정상회의 이후에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만 이것이 원폭 사용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대한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백악관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신중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본이 희생자들만 위로를 하느냐, 우리 한국인 피해자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측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서 헌화할 것을 좀 요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헌화를 할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고요. 다만 이제 백악관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원폭 피해자 모두에게 대한 추모의 방문이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진주만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더 짚어보자면요. 사실은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을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던 데 대한 어떤 사과의 의미가 될 테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도 원폭 사용에 대한 사과의 의미가 상호 교환이 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 측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오로지 희생자에 대한 추모 그리고 핵 없는 세계라고 하는 오바마의 대외 정책의 관점에서 방문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백악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일본이 뒷돈을 줬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돈을 송금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다, 컨설팅료였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본의 도쿄 올림픽 결정이 2013년 9월에 결정이 됐고요. IOC에서. 그 전후로 우리 돈 약 23억 정도가 두 번에 걸쳐서 IOC로 송금이 된 게 확인은 됐고요. 지금 현재 프랑스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대로 컨설팅 비용인지 아니면 뒷돈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유치를 아베 정권의 공으로 워낙 강조했기 때문에 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그게 올림픽 유치에 대한 대가성 뒷돈이었다고 그러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굉장한 이미지도 저는 손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브라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 호세프 대통령 정부의 가장 큰 어떤 정책 기조가 복지입니다. 일종의 진보 좌파 정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 적자가 누적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정부 재정이 흑자인 것처럼 회계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고 네.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고요. 그 외에 이 호세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룰라 전 대통령 그리고 집권 노동자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네. 국영 석유 회사로부터 상당한 그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가 됐고 50여 명의 여야 정치인들이 현재 수사 대상이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브라질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아마 탄핵으로 몰고 가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호세프 대통령은 당선 당시에는 뭐 철의 여인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어떤 인물이라고 간략히 소개를 해보자면요. 브라질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군사 독재 정권 체제를 유지를 했었고요. 네. 그 시기에 우리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네. 브라질에서도 그 반군사 정권에 대한 어떤 반정부 투쟁,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특히 이 호세프 네. 현 대통령은 당시에 반정부 민주화 투쟁을 이끈 일종의 게릴라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전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네. 또 이념은 서로 반대이지만 네. 브라질의 대처다 이런 네. 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브라질에서는 부정부패가 상당히 좀 만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호세프 대통령은 왜 본인만 갖고 이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호세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적 음모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부통령으로 있는 원래 연정으로 참여를 했던 부통령 테메르 부통령이 네. 연정에서 이탈돼 나갔습니다. 그렇죠. 나가면서 테메르 부통령이 주도하는 일종의 정치적 쿠데타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실제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는 뭐 상당히 지금 많은 기간과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랑스 헌법에는 브라질이요. 브라질 예. 헌법에서는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의 대법원장에 해당되는 곳에서 이제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심판 절차를 마치겠다라고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네, 탄핵 반대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탄핵 심판 개시에 대한 심의가 55대 22로 가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이게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81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54명이면 됩니다. 아, 예. 그런데 55명이 이미 그 심판 절차 개시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한석이 더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테메르 브라질 부통령이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권한 네.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메르 대통령 권한 대행 역시 탄핵 위기에 몰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테메르 부통령이 초기에는 호세프 대통령과 연정을 꾸려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정부를 구성을 했지만 네. 그 연정에서 이탈이 됐고요. 네. 호세프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 이 노동자 당 측에서는 테메르 부통령에게 대통령 대행을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그러면 테메르 부통령조차도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언론 보도의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 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국이 좀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올림픽에 참석할 텐데 상당히 네.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필리핀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테르테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좀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두테르테 당선자는 필리핀 남부의 다바오시의 시장입니다. 시장을 육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을 했는데 거의 그 범죄가 만연했던 다바오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로 만든 공로를 필리핀 시민들이 인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범죄 또 그 불안,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피살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범죄와의 전쟁에서 가장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필리핀 유권자들이 아마 가장 크게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와의 전쟁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데 취임 후에 외국인 투자 유치나 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오히려 범죄가 소탕이 되고 네. 안전한 필리핀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투자 유치에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두테르테 후보가 그동안 뭐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기도 네, 했고요. 네. 막말도 했고 네. 특히 또 이 카톨릭 폄훼 발언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당선이 되니까 바티칸에 가서 뭐 사과하겠다 지금 이런 의사도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좀 의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필리핀은 국민들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선거 운동 중에 교황을 폐마하는 이제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네. 당선이 확실시 되자 바로 사과를 했고 바티칸에 사과 방문을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필리핀의 트럼프다,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그 기존에 이렇게 정형화된 선거 전략이 아니라 네. 일반 서민들을 자극하는 오히려 그들의 어떤 분노를 유발해서 지지를 구하는 이러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도 그런 막말 이런 걸 통해서 언론에 항상 톱을 장식하는 이러한 선거 전략이었고 당선이 확실시 되자 네. 다 접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좀 더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리더들의 움직임 이호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